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흔히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정수 형제님은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잘 푸는 편이세요? 아니 저희는 뭐 거의 싸움을 안 합니다. 싸움을 안 하고 원체 현명해서요. 네. 뭐 이렇게 뭐 싸움이 없고요. 네, 부인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네. 아무튼 그 이 부부 사이에 정말 항상 네.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신 분이 아들 셋에 그리고 막내 아들이 오른손가락이 없는 폴란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요. 좀 부부 싸움이 너무 잦아서 상담비로만 600만 원 이상 쓰셨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부 상담으로도 효과를 보지 못한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최유림 집사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앉아서 인사를 드렸는데 발을 다치셨어요. 아, 네. 어쩌다 어제 다치셨다면서요? 네. 어쩐 일로? 저녁에 이제 아이들 재우려고 예. 이제 아이들 어린이 상을 접다가 예. 이게 이제 세로로 그냥 바로 떨어져. 아이고. 그 무거운 거. 발가락에 금이 가서. 아이고, 진짜요. 네. 그래도 다행히도 네, 뭔가 철심을 받거나 이런 일은 없이 아니고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 되는 거군요. 네, 네. 이게 꼭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네. 사탄이 꼭 방해를 아, 그러니까. 네. 무슨 일을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이 이 동선을 싫어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나오는 동선을. 그래서 바로 앉아서 시작하게 한 게 아니야. 자, 가슴발이 빨리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받아.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애청하신다고 하는데, 네. 네. 제 아이들 셋을 재우고 나면은 네, 이제 저녁에 빨래를 널어요. 이제 습도 조절 때문에 예, 네, 빨래를 넣는데 그 5인 식구니까 빨래량이 적지 많죠.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빨래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예. 이제 처음에는 막 졸면서 너무 지루했는데 네, 네, 작년 가을부터 새롭게 하소서를 우연히 이제 듣게 되면서 네.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유, 그냥 저는 감사합니다. 매일 일상을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이제 저는 애기 신앙이지만 네. 네, 보면서 아 나도 이분들처럼 닮고 싶다 네, 이런 아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감사. 아니 결혼식도 이 CBS 웨딩홀에서 하셨어요? 네, 진짜요? 맞아요. 그럼 이 건물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여기 네. 직원분이신가? 아 그건 아니고 남편 직장이랑 제 가까워요? 직장 사이였어요. 네. 정중앙에 CBS가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까운 데 찾다 보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간증자로 또 이제 다시 네 이 진짜 건물에 오셨네요. 축복의 신기하다, 장소로 신기해. 네. 여기 출연한 다음에 웨딩 하셨으면 할인 같은 거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어? 그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셋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 네. 지금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임신 4개월 때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네. 보통은 제가 첫째, 둘째를 낳았으니까 네. 한 5분 내외면은 초음파가 끝나는데 네네. 5분이 넘어도 안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이 발가락 초음파로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왼쪽 발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있습니다. 네. 왼쪽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 보이시죠? 하고 말을 안 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실에서 한 번 더 초음파를 해보자고 하셔서 예. 그때 이제 손가락이 안 보인다고 오른쪽 손가락이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네.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태중에 있으니까 예.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네.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예. 지냈고 이 아이가 나중에 태어났을 때는 첫째, 둘째는 사실 얼굴을 기억해요, 제가. 엄마 닮았나, 아빠 닮았나 기억하는데 셋째는 태어났을 때 기억이 안 나요, 얼굴이. 손부터 봤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손가락이 정말 나왔나? 그런데 없었어요. 없었고 또 이제 오른쪽 근육 갑바라고 하는데 네네. 우측 대흉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움푹 파여 있고
그래서 이 친구랑 놀이터에 가서 놀면 네. 친구 또래 아이들이 이렇게 괴물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이제 쭈쭈바 같은 거 먹으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는 양손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이 네. 아이는 손 시려워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네를 탔는데 예. 이 아이가 이제 손바닥이 절반밖에 없고 이렇게 걸어서 이쪽은 그네 줄을 잡고 네. 그네를 타다가 한 번은 비둘기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예. 엄마 저기 비둘기 그 손 잡은 사람으로 딱 가리치다가 뒤로 꽉 넘어져서 다행히도 그때 놀이터에 우레탄 같은 게 네네네. 깔려 있어서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아이가 놀라서 한 1년 동안 그네를 못 탔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무래도 형 누나가 있으니까 어떤 활동하는 거에 있어서 자꾸 따라하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단추도 잠그고 아, 그래요? 풀고 근데 대신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 95% 정도는 일상생활을 잘 소화하고 혼자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몇 살 됐죠? 5살 아, 그래도 됐어요. 많이 컸네요. 네. 잘 적응하느라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까 보니까 되게 활달하더라고요. 네네. 형들이랑 같이 양도 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종횡문진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괴물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조금 시간이 지나서 웃어요. 그냥 웃어줘요. 받아들이기 시작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 번은 저랑 같이 이제 놀다가 손이 포개져 있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손가락 없는 손을 이쁜 손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한 2살 정도 지났을 때 말을 겨우 할 수 있을 때 네. 엄마 손이랑 바꾸고 싶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이제 막 재미있게 누나 형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 나도 손가락 많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병명이 어떤 이름인가요? 폴란드 증후군. 폴란드 증후군요. 혹시 뭐 검색해 보셨어요? 뭐 왜 폴란드 증후군인지 뭐 그런 병명이 붙었는지? 네, 저도 폴란드 증후군에 대해서 왜 나라 이름 같아서 네네. 확인을 해봤는데 그 나라 연관성에 대해서는 없고요? 굳이 나오지는 않았고 예. 이게 세트로 오른쪽 손가락이 없으면 각바 흉부가 없고 왼쪽이 그래요? 없으면 왼쪽 흉부가 없고 아, 네, 여자 아이 같은 경우면 네. 이제 가슴이 없는 아,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이식이 되는데 미용이 성형 수술이 되는데 네. 이 손가락 같은 경우는 희아 자매님처럼 예.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는 이제 바늘 파서 예. 집게처럼 이 손가락이 50점, 20점이면 나머지는 10점, 10점, 10점 보조 역할이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게처럼만 사용할 수 있게 수술을 할 수 네, 있는 조금 거죠. 더 잘하면 수술을 할지 아무래도 그때 그렇군요. 기도하고 네. 있어요. 네. 두 분 이제 부부 싸움이 잦으시다고 네.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아프고 나서 부부 싸움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줄었을까요? 저희는 되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요. 서로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아픈 거니까 같이 아픈 거니까 네 서로 이렇게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요. 네 더 조금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게 그런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셋째를 허락하신 걸 거예요. 네. 두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남편분이랑은 언제 처음 어디서 만나셨어요? 아, 저희가 대학교 이제 수화 찬양 동아리에서 수화 찬양 동아리요. 네. 예. 그 연합 수련회 때 예. 네, 만나게 됐어요. 네. 그때 많이들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나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나서. 네, 사실은 이제 저는 남편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름이 경배여서 예. 이름에 대해 호감을 갖고 네, 있었는데 경배와 찬양. 네, 되게 홀리하다. 네네.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얼굴은 몰랐는데 누군가가 지나가시면서 예. 경배 간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면 비전이 제가 되게
조금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하고 딱 선을 그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개인적으로 왔는데 네네. 동명이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남편은 간사님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어요. 예. 네,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 그 뭐에 끌려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간사가 아닌 게 끌렸던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남편이 연락이 왔을 때 네. 한참 27살 요맘때여서 기도를 했었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배우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남편이라면 데이트 처음에 시작에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면 남편인지 알겠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다 초록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건 진짜 신기한- 쉽지 않은 신기한 미션이네요. 기도. 네, 저는 그 확신을 받고 그러니까 사인을 싶었어요. 달라고 한 네네. 거죠. 예. 왜냐면 제가 아빠에 대한 어떤 버림받은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좀 자신이 없었어요. 제 네, 안목이. 네. 그래서 하나님 아빠가 가장 네, 네. 최고의 사람을 소개시켜 줄 거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지금 남편, 그때 남자친구가 한 3번째 만났을 때 이만하게 지갑에 넣을 수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코팅을 해서. 그래서 우리 데이트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서 이 사람인가 보다. 예, 왜 흔하지 않거든요. 네네. 네. 그렇죠. 기도하고 데이트를 시작하는 분들 흔하지 네.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인을 받았고 네. 왼발, 오른발, 오른발 걷는데 초록불이 탁 바뀌던가요? 진짜 정말 다 초록불이었어요. 그 데이트할 때 인사동에서 말 그대로 그린라이트네요. 네, 데이트할 때 유심히 봤어요, 신호등을. 어머. 그런데 정말 빨간불이 한 번도 안 켜지고. 그게 걷다가 이제 파란불이 될 때만 건넜던 거 아닐까요? 네, 멈춤이 없었어요. 두 가지 사인을 다 받은 네, 거죠. 네. 그러니 맞아요. 확신이 와서 네, 이렇게 믿음의 배우자를 주셨고 네, 확신의 응답까지 받았으면 네, 두 분이 그냥 찰떡궁합으로 네, 매일매일이 그냥 깨가 쏟아져야 되는데 네. 또 자주 부딪히게 되던가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서 자라서 같은 그럼요. 가정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동갑이시고요? 네,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높임말을 쓰자고 했어요. 아. 왜냐하면 동갑이기 때문에 네, 네. 견제했어요. 아하. 네, 아. 더 많이 다툴 것 너무 같아서. 편해질까 봐. 네, 맞아요. 친구처럼 될까 봐. 네. 네, 예. 그래서 높임말을 쓰면서 지냈는데 아. 높임말을 써도 싸우고 존댓말 싸움. 너 그랬잖아요. 막 이러면서. 그러셨어요. 이렇게. 약간 비꼬는. 네. 그래서 닥치시든가요? 적당히 하시죠. 네. 더 기분이 더 기분 나쁘죠. 더 기분 네, 나쁘죠.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예. 아무래도 제가 다 모유수를 했거든요. 예. 고집 있게 모유수를 해서 잘하셨어요. 그 24시간 중에 거의 2시간마다 먹여야 먹고 됐어야 그렇죠. 됐어요. 근데 네. 아이들이 뭐 한 10분 먹고 마는 아이도 있지만 네. 보통은 한 40분을 먹어요. 음. 그러면은 40분 먹이고 한 1시간 동안은 밥 먹고 제 일 보고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하고 남편도 한참 회사에서 가장 바쁜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집에 와서 서로 내가 더 피곤해, 내가 더 그렇지. 피곤해. 그런 게 있죠. 나는 이거 안 했, 이거 해줘, 이거 해줘. 그거 네가 했으면 좋겠어. 서로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말도 날카롭게 나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네, 상처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뭐 애기 낳으면 할 일들이 많아지니까. 맞아요. 성격적으로도 좀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성격 같은 경우는 네.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잊어버리고 툴툴 털어버리는 성격인데 네네. 남편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남자들이 많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남편은 이제 한 1, 2년 있다가 다퉈도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그때 유림 씨가 그러지 않았냐 저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냐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정말 모르겠다. 한번 묵상해봐라. 예. 유림 씨가 뭘 잘못했는지 묵상해봐라. 묵상해 보래요. 그 유림 씨가 잘못한 것을 묵상해 봐라.
묵상을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이제 헷갈리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 참 갖다 붙이면 참 좋은 말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기억이 안 나는 예, 거예요. 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예. 남편은 알려주지 않고 예. 그러니까 뭔가 말할 수 없는 어긋남이 계속 불평과 아. 맞지 않는 그 불평 때문에 말도 계속 날카롭게 비난하고 날카롭게 나가게 되고 저도 계속 서운하고 남편분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굉장히 무덤덤하시군요. 무디시군요. 예. 꼼꼼한 사람들이 원래 작은 네. 일도 다 기억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뭐 명절 때라든가 뭐 이럴 네. 때 주로 또 보통 부부들이 많이 다투잖아요. 네. 예. 더 많이 싸우시겠어요. 저희 남편이 신혼 때 예. 이제 시댁에 가면 아무래도 신혼이다 보니까 제가 살림을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다 네네. 보니까 일이 손에 익숙하지 않고 빠르지가 않은데 남편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네. 시댁이 이제 음식 차리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요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일을 하셨기 때문에 육류 중심으로 요리를 하셨어요. 볶거나 네네네. 굽거나 네. 간단한. 네네네. 근데 어머님은 해산물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꼬막 씻는 거, 파래 같은 건 어떻게 씻지? 그래서 모르죠. 정말 1시간도 씻어봤어요. 오. 네, 연습해본다고 방법을 몰라서 예. 그렇게 제가 손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남편은 그런데 이제 그게 탐탁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아, 남편이 굉장히 좀 더 예전 네.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군요. 네. 아니 그런데 부부싸움 하시다가 서로 가출도 하시고 네. 심지어는 진짜요? 실종 신고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신혼 때 남편이랑 다퉜는데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 던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의 남자를 너무 싫어해서 묵상할 때는 언제고 또 핸드폰 던졌어. 묵상할 때.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섭고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랑 살지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적인 네네. 모습을 보이면 같이 살기 어려울 것 예. 같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뒤부터는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장롱에 막 화가 나면 머리를 박고 한 번은 이제 발로 서랍장을 이렇게 뻥 찼는데 네. 그 모서리에 살이 찢겨서 막 아이고. 피가 났는데 그땐 본인도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피를 네. 보고. 피 보면 놀라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큰 네. 소리를 치기가 어렵잖아. 아이가 네, 자고 네, 네. 있거나.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갔어요. 남편이랑 다투다가 너무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는데 문제가 제가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네요.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가야 돼. 네, 남편도 아마 저한테 연락하기는 싫었을 텐데 아이 울어. 아기 우니까 들어와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제가 나가니까 남편이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내가 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나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화가 나면 괜찮은 방법이네요. 자기가 바람을 쐬고 와. 나는 아이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갔어요. 남편이 그때는 나갔는데 아이들이 자라고부터는 아빠 어디 가셨어? 이렇게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푸는 왜곡된 방법이 그렇죠. 이제 습득될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남편이 이제 화가 나서 나가면 네. 제가 화가 나거나 할 때 예. 여보 마트 다녀와. 아니면 남편이 좋은 차에 다녀올게. 방법이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 그래서 남편이 차에 많이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로 네. 보통 부부들이 이제 비슷한 이유로 자주 부딪히는데 네. 당신 뭘로 그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뭐 육아 때문에 지쳐서 그런 거예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진 날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기억은 나세요? 예를 들자면 뭐 사소한 일들이겠죠. 네. 예.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죠. 예,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돌아보면 서운한 마음. 네, 서운한 마음. 그래. 다들 약간 원하는 게 있잖아. 네. 그럼 남편에게 원하는 것도 있어요. 뭘 원했었어요? 똑같은 거죠. 어. 나 좀 알아줘. 내가 애 보고 하루 종일 모유 수유하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남편은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놀다가 들어온 건 줄 알아? 나 좀 알아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죠. 네, 그 네, 마음이죠. 맞아요. 네, 오늘 힘들었지.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원했던 진짜 거겠죠.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모유 수유를 하면 이렇게 정말 40분 동안 맞춰야 되잖아요. 아이 얼굴이랑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어야 맞아. 돼서 네. 그것도 아파. 목 뒤랑 등이 그렇죠. 다 이제 결려야 되게 그럼요. 힘든데 그런 것들 오늘 힘들었어 이런 마음. 그리고 그때 제가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하루 종일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맞아. 네네. 애랑 계속 얘기. 아이한테 이제 일방적으로 계속 맞춰줘야 하니까 그 성인 어른이랑 대화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극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공연을 보러 가본 적이 한 맞아. 번도 애기 없어요. 키우다 보면 갈 수가 없죠. 아니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네. 어. 너무 서로 이야기하는 게 재밌었어요. 대화하는 말이 게. 대화가 잘 통해. 네. 찬양팀을 했던 이야기, 남편이 찬양팀 했던 이야기, 저도 찬양팀에서 섬겼던 거, 맞아. 그리고 군종으로 지내면서 은혜 받았던 이야기, 너무 좋았어요. 네, 계속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극장 가는 시간조차도 영화으로 2시간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계속 이걸 하고 싶었어. 이게 너무 신기하다, 코드가 잘 맞아. 신기해. 네, 서로 마음을 나누게. 근데 희한하게 그게 이렇게 확 거의 싸운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 근데 어느 정도 교제하셨어요? 교제는 다 합쳐서 한 8개월 정도? 네, 일수로만 셌을 그 뒤부터 때. 싸우는 건데. 그랬는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아보니까 네. 전혀 그때와는 다른. 네. 저 아는 분은 결혼하고 나서 똑같아요. 너무 잘 맞아서 결혼했는데 네. 결혼해서 한 1년 지나서 그 부인에게 어느 날 너 누구야 그랬대요. 너 누구냐고. 내가 그때까지 알던 나랑 네가 마음 아니라고. 같던.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있다. 네. 그런데 제3자인 제가 봤을 때 그 형수는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 느꼈는데 본인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제가 볼 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아까 실종 신고됐다는 건 어떻게 멀리 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그렇게 네, 나가다 보니까 마트 나가다 예. 보니까 어느새 이제 첫 아이가 돌이 됐어요. 네. 그래서 돌 준비할 때 이제 가족분들 많이 초청해서 예. 모시니까 예. 그때까지 이제 계속 누르고 참다가 돌잔치 끝나고 예, 폭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일로요? 이 깊은 날인데. 네, 돌잔치 끝나고 나서 예. 남편이 이제 제가 이제 시댁에 대해서 예. 이제 부족한 부분이 되게 많다 보니까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남편이 시부모님이 엄마가 조금 화가 나셨다. 예.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 그래, 거지? 그러니까 뭘 준비? 네, 그래서 아무튼 큰일 났다. 유림, 너 이제 큰일 났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게 그렇죠. 뭔지 모르고 겁이 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안 좋을 당연하죠. 때여서 학교 다닐 때 너 끝나고 남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요. 실제로 어머니 아버님은 그런 화났다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셨는데 남편이 화가 나가 저랑 이제 다투고 화가 나니까 거기다가 더 부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걸 너가 했어. 이거 네,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무섭고 걱정이 되니까 짐을 싸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같은 또래 아기를 키우는 언니네 집으로 한 일주일 정도 도망갔어요. 핸드폰을 끄고 잠적을 했어요. 진짜 꽤 오랜 시간 가 계셨네. 계획은 2주였는데 예, 남편이 이제 실종 신고를 해서 그 지인들 연락을 해가지고 GPS 다 잡혀서 네,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됐어요.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 때 제가 이 부분을 어렵게 속 얘기를 나누니까 주변에 동기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를 안고 나가는 거는 소풍이고 엄마 혼자 나가는 게 가출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한 번씩 나갔더라고요. 근데 뭐 친정으로 한 달 가 있든 뭐 이모네 댁에 가 있든 사실 진정한 풀이는 애 두고 혼자 가출했었어야 네, 되는데 그게 진짜 애 가출이라고. 같이 갔으면 전문 용어가 틀렸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땡큐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애를 두고 가면 이제 완전한 가해가 되죠. 네. 완전히.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얘기 나누다 참고해 보면 참고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어떻게 된 부정적인 거지? 이미지 가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떤 남편이길 원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 따뜻한 말 한마디와 본인이 원했던 그러니까 연애 시절과 똑같이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저는 어떤 시부모님도 이제 남편이랑 저도 문화 자라온 성장 과정이 다르니까 다르죠. 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시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 시간들이 있었군요. 있었는데 남편이 좀 더 내 편이었으면 맞아. 아까 그 얘기 듣고 저도 공감했는데 네. 나 시부모님이 화가 났으면은 중간에 남편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막았어야 되는데 너 이제 혼났어.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한 저 얘기를 전달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니, 남편도 뭐 불만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으로 돌아섰겠죠. 그런데 뭐 어땠습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살아보니까 안 맞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부부들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막상 연애할 때랑 다르게 한 집에 살다 보면 우리가 동성끼리도 여행 가 보면 사람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나 쟤랑은 다시는 여행 가지 말아야지가 네. 느껴지는 네. 동성끼리도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어떤 뭐 시간대가 잘 안 맞던가요? 네, 남편이 아침형이어가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이제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그냥 잠깐 도와줬으면 그러니까 한참 그 아이들이 양치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목욕하기 네네, 싫어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랑 실갱이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다 양치하고 목욕하고 씻기고 나서 살림을 하면 새벽 1~2시에 자게 되는데 남편이 그 20~30분을 딱 도와주면 제가 2시간을 더 잘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좀 그러니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남편은 우리 최유림 집사님에게 어떤 아내이길 원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저한테 자주 하는 말이 유림 씨는 사과를 안 해. 사과를 잘 안 해.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아이를 육아하면서 아이들한테 엄마가 미안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배웠어요. 네. 그리고 나서부터 아이를 낳고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자주 하게 되고 이제 저도 연습의 단계가 됐던 것 같은데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뭘 잘못했는지 제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알려주지 않아요. 왜 몰라? 묵상. 기준이 다르니까. 왜 그걸 몰라? 한번 잘 생각해봐. 네 눈에는 왜 이게 안 보이냐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람은 참 많이들 다 서로 다른데 그 다름을 이제 인정하느냐, 너는 왜 나같지 않느냐를 가지고 다투는 분들이 많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시고 좀 뭐랄까 그 꼼꼼하시고 FM대로 FM대로 또 아침 일찍 네. 일어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아내로서 겪는 그 육아 스트레스와 육아로 겪게 되는 많은 과정들을 또 남편은 이해 못하시고 네. 아마 비슷한 이유로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엄청 많겠죠. 그럼 이정수 씨 같은 경우 지금도 아기 출산하셨잖아요. 이 같은 아내분도 좀 비슷한 환경에서 육아 스트레스도 있으실 것이고 뭐 같은 이해한다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입장이 좀 더 바뀌어서 제가 이제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마음 많이 갖거든요. 네.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를 보고 있는데 그거 근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일 끝나고 피곤해서 돌아온 건 아는데 밖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딴짓 안 하고 들어왔는 거 알겠는데 얘가 지금 막 찡찡대고 너무 힘든데 뭔가 와가지고 수고했어. 그러니까 나도 수고했으니까 수고했어 그냥 퉁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그러면 힘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와가지고 애를 딱 받아가지고 딱 해주면 좋겠는데 뭔가 힘드니까 뭔가 딱 잠깐 쉬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내가 이제 일하고 돌아왔어 저녁을 준비하게 되면 난 일하고 왔는데 내가 저녁 준비하고 있어 힘들어 또 이렇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저 굉장히 지금 저 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공감이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해소하세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진짜 그런 소리를 좋아해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인정해주는.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소리 들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우와, 너 이거까지 했어? 이런 얘기 나올 때까지. 그런 얘기 하면서 스스로 막, 역시 난 대단하지. 난 대단해. 그러면서 막 이제 마음에 이제 약도 발라주고. 근데 사실 우리 아내가 이제 꼼꼼하게 굉장히 많이 챙기는 편이어서 그 정도 괜찮고. 근데 그 남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만 가지고 보면 남편분이 뭔가 되게 다 그냥 잘못하고만 있는 것 같지만 회식을 한 번도 안 했다고 1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무슨 회식을 안 했다니? 남편분이 회사 다니면서 네. 1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바깥에 회사 식구들이랑 회식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다고. 그죠? 몰라요? 네. 이거 어떻게 된 왜 이렇게 무디요? 이거 뭐야? 남편이 회식 안 한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남편분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야, 이게 그거네. 남편분이 이렇게 내가 제 아내를 위해서 뭔가 했지만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남편분 입장에서 좀 서운할 수도 있겠네요. 남편분이 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나 티도 안 내는데 서운하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네. 우리가 다 어른인 줄 알고 있잖아요. 전 한 번도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제 주변 사람들, 50대 분들 만나서 대화해도 이 대화가 50대의 대화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10대 때 대화랑 거의 똑같아요. 대화 주제나 뭐 가끔 어른인 척하고 대화를 하지만 그래서 어른이라고 기대를 안 하니까 서로 얘기를 해도 또 이렇게 웃겨요. 그냥 막 초등학생들끼리 와서 얘기하는 거죠. 전 부부끼리도 사실은 어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그냥 애 같고 사실 그렇잖아요. 아마 남편이 볼 때 또 아마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애가처럼 생각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아무래도 좀 이런 갈등이 생기면 시댁과의 갈등도 분명히 따라오게 돼 있는데 네. 시댁과는 어떠셨어요? 제가 그 아이를 낳고 저희 어머니께서 베이비시터를 예.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서 시어머니가? 네, 그리고 이제 잘 됐네요. 저희 엄마는 일을 하셔야 됐으니까 이제 네. 시댁에서 제가 몸조리를 해야 됐어요. 시댁에서 하기 쉽지 않네. 네. 근데 그때 이제 몸조리를 하게 돼서 시댁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서 아이랑 이제 24시간 있는 거예요. 네네. 네, 매일. 그러면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기만 이제 저는 바라는 그렇죠. 거예요. 남편 집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예. 방에 와서 잠깐 인사하고 예.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남편이 이제 신혼집에 있다가 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댁에서 몇 날 며칠 이제 잘 수 있는 오랜만에 기회가 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이랑 이제 이야기가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들기 직전에 와서 이제 저한테 잘자. 예, 아이 돌봐주고 도와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남편이 빨리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아이 예방접종을 맞추러 가야 되는데 네. 그 병원 옆이 친정이니까 잠깐 이제 들렸다가 예. 올게. 예. 그리고 이제 친정 예방접종을 마치고 친정에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시댁에 몸조리하던 방이 예. 그 과속 방지턱이 바로 창문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 앞에. 네, 그래서 거기서 신생아를 이제 겨우 재우면 그 배달 오토바이가 좀 많이 다녔는데 그 덜컹덜컹 소리가 그때가 5월, 6월이었어요. 창문 열어놓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낮에도 힘들고 밤에도 힘들고 그래서 친정에 이제 잠깐 들려서 아이를 재우는데 아이가 너무 잘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친정으로 가면 네, 되죠. 친정에 가 있어도 되냐 네, 되죠. 했더니 남편이 그러면 가 있어라 이렇게 네네. 허락을 받고 있었는데 예. 저녁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난리가 나셨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네가 지금 친정 가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너를 돌보려고 2주 동안 휴가를 내셨는데 한 일주일만 있고 네가 가버리시고 피아노나마 이렇게 가구도 다 방 구조도 옮기셨는데 그냥 가버려서 그러니까 남편이 말을 전달을 해주시기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시장 가시고 이제 저도 시간이 돼서 접종을 마치고 왔는데 남편이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마음이 어려워서 네, 근데 남편이 너 이제 어떡할 거냐 엄마 화나셨다 이제 저는 친정에 와 있고 그래서 너 이제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시어머니랑도 틀어지게 됐어요. 이제 저는 남편이 이야기를 잘해줄 걸 믿고 이제 간단한 짐을 챙겨서 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어머니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셨고 나중에는 이제 말씀을 어렵게 드렸는데 아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남편도 시어머니도 이렇게 마음이 틀어져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이게 중재를 잘 해주셨어야 돼. 항상 부부 문제는 저는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이게 정확한 얘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남편이 사실은 시댁과 이 친정 사이에 아내 사이에 통역가거든요. 전혀 언어가 다른 두 나라끼리 회담을 하는데 통역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전쟁이 나거든요. 남편이 통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관계 남편은 통역가예요. 두 집안의 언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다르고 어다른 한국 문화의 전달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다 감정을 상하게 되는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남편분이 안 도와주셨어요, 중간에서. 네. 그게 참 근데 이제 뭐 남편도 중간에서- 이유가 있었겠죠. 뭐 네. 남편도 아마 엄마 핑계를 댔지만 본인도 섭섭한 게 좀 있었겠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또 했는데 가버린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겠죠. 네, 네. 예, 왜 없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좀 틀어지다 보니까 조정이 안 되니까 네. 이제 상담까지 받게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뭐 같이 두 분이 같이 원래 상담 가면은 남편분 잘 안 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잘 가셨나 봐요. 네, 그게 되게 감사했던 게 남편도 이제 남편이 먼저 이제 그만하자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서 그래 저도 이제 그냥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나도 그만하자. 근데 어느 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 둘째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많이 사랑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싸우긴 많이 싸우셨는데. 원래 또 싸웠다 화해하면서 또 예. 주로 화해하다가 아기들이 많이 생겨요. 네. 화해한 날 밤 그날 밤. 화해 기술이 좋으시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자는데 남편이랑 제가 이혼을 하면 이 아이들이 아빠가 없는 아이를 자라는데 이제 제가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랬군요. 그 아빠의 부재를 아니까 그렇게 예. 자라게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가 상담을 받아보자. 네, 그래서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네네. 크리스천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상담가분들을 찾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상담을 시작 한 2년에 걸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돈을 한 6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상담비로. 네, 근데 예. 남편이 이제 돈을 예쁘게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들어도 알 것 같아요. 꼼꼼하신 분이라서. 네, 되게 예. 꼼꼼하고 잘 아끼는 사람인데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아까 본인도 극복하고자 하는 네, 네. 의지가 강했군요. 네. 그래서 남편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같이 상담을 나갔던 그 마음이 남편도 되게 애쓰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발버둥을 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까 시댁 그 아기 임신 중에 아기 태어나고 친정으로 가고 나서 이제 시어머니가 좀 섭섭해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가셨어요? 이제 그 섭섭한 마음이. 아기 100일 때는 좀 푸셨어요? 100일 때쯤에 이제 시댁에 가서 한 3달 지나서. 네, 시댁에 갔는데 네. 이제 서먹서먹해서 얘기를 꺼내지는 못하고 네. 그냥 어떻게 이럴 때도 통역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통역가가 뭐예요? 와서 엄마 뭐 해야지. 어떻게 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기한테 어머니 죄송해요. 그냥 이랬어요?
네, 어머니 그냥 그때 아기가 울어서. 네. 네. 아기가 그때 울어서 이제 저는 음. 친정 갔는데 거기서 잘 자니까 음. 거기서 머물기로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네네. 했다고 했는데 네. 어머님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는 이제 들리지 않으셨고 네. 서운한 마음이 네. 계속 가득 있으셔서 제 기억에는 풀리지는 않으셨던 것 네. 같아요. 계속. 맞아. 그것도 서운한 마음 딱 들면 특히 부모님들은 딱 그 마음이 고정이 돼가지고 그게 정답이야. 그래서 그게 안 아니고 이제 바뀌죠.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들어갈수록 계속 섭섭함만 쌓이거든요. 어. 또 잘 안 풀리시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갈 수밖에 없죠. 어른들은 또 저희가 쓰는 문법이 다르고 보고 자라서 또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네.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또 이해할 수가 있죠. 이렇게 뭐 고액을 투자해 가면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효과가 좀 있던가요? 어땠어요? 되려 되려? 효과가 예. 역효과가 났네. 네, 조금 역효과처럼 왜요? 됐어요. 아, 왜요? 왜냐면 이제 상담을 할 때 서로 어릴 때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개인 상담을 하고 그렇죠. 같이 합쳐서 부부 상담을 하는데 네. 상대방 이야기를 다 노출을 해주시진 않으셨어요. 그 예. 어린 시절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일부를 상담가를 통해서 남편의 어린 시절을 듣고 예. 또 남편도 저의 어린 시절을 들으면서 예. 이제 난 이만큼 힘들게 살았어. 음. 네가 더 힘들게 살았어. 내가 더 힘들게 살았어. 배틀을 했네. 힘들게 살기 배틀. 예, 그런 요소가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담하실 때 그러셨겠어요. 네. 남편 나쁘셨네요. 아내분한테 서운하셨겠어요. 아내분이 잘못하셨네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중간에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거기에도 그런데 상처받아? 거봐, 상담가분도 아. 네가 잘못했다고 하잖아. 오. 이 공격의 무기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치고 뭔가 이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러던 중에 셋째가 태어나면서 그냥 저희가 셋째 아이 병원도 찾아다니고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이게 흐지부지 상담은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까 그 아버지 부재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정결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정결핍, 모정결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 원인이 분명히 자녀들이 자랐을 때 영향도 있고, 근데 본인이 지금 집사님은 이제 부정결핍을 갖고 계셨다 하는데 어땠어요? 남편분은 어떤 아버지와 어떤 어머니 밑에 어떻게 자라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저희 오빠 첫 아이를 만삭일 때 네. 뵀을 때 저희 아빠가 엄마한테 손을 대셨대요. 그래서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손찌검을 하시니까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네.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셨는데 예.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서 엄마를 원망을 할까봐, 엄마 아빠를 원망을 할까봐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생각이 자랐을 때 네. 이혼을 하자라고 이제 어머니는 마음을 참으셨군요. 품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빠가 방 안에 이제 저를 가둬두시고 문을 잠그고 엄마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시고 사정없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는 제가 볼이 퉁퉁 부어서 나온 얼굴만 보신 거예요. 근데 예.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딸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네. 그러셔서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그 이용 카드를 꺼내셔서 지금 생각나는 게 그 남산 다방 밑에서 네네. 엄마 아빠랑 예. 오빠랑 저랑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예. 서류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진처럼 기억이 나는데 그 장면이 너 엄마한테 갈래? 아빠한테 갈래? 예. 네, 그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지내고 나서 아빠랑 엄마랑 별거를 하시는 중에 네. 아빠가 이제 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말기여가지고 3개월밖에 못 산다. 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혼은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됐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빠가 집에 있는 폐물이랑 통장이랑 이렇게 보증금을 다 빼가지고 예.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친할아버지 댁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 다 두고요? 네, 혼자? 네, 아까 임종을 거기서 맞이하시려는 거였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희 엄마랑 이제 집에 이제 친척들이 도와주셔서 이제 집을 다시 얻어가지고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게 나중에는 제가 대학생 때 교제할 때 교제를 하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도 버림받을까봐 항상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있게 만나고 있어도 네, 그런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아버님이 가부장적이시고 평소에는 상냥하세요. 네. 상냥하신데 목소리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일이 처리가 안 되시면 이제 목소리를 크게 내셔서 해결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버님한테 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아버님이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자라오신 두 분이 이제 만나셨으니까 서로 부족했던 면을 채워달라고 서로 막 울부짖었는데 서로 채워줄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상담할 때 그 자존감 테스트를 했는데 둘 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던가요? 제가 살짝 높았어요. 남편분은 더 낮았군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가분들은 저한테 남편을 더 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차이가 수치로 한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말이 쉽지. 그래서 10. 네. 두 분 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네. 그러다 보면 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우리가 왜 건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누가 건들게 되면 폭발을 하는 거거든요. 심지에 불을 불피듯이. 그러니까 계속 불이 지펴져서 폭발을 했던 것 같네요. 이상하게 남편이랑 대화를 하면 남편은 싸움을 붙여오는 대화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싸우고 싶어, 나랑 싸우고 싶어. 이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그 과거에 저랑 관계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1, 2년 전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불만으로. 네. 둘째 돌잔치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때 그때 아기 데리고 집에 선증집 간 거 그런 거 막 들춰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시한부 판정 받으시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신 거잖아요. 네. 가족들이 엄청 상처 받았을 것 같아요. 상처죠. 맞아요.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거의 사춘기 시절을 이제 집 안에서 왜냐면은 막 계속 누가 전화가 오고 찾아오면 엄마가 받지 마, 문 열어주지 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녔던 학원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끊고 아마 근데 저보다 저희 오빠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 오빠가 그래요? 가장이 된 거니까 그 무게감 때문에 저희 오빠도 거의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그런 시간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느낌이 마치 뭐가 같았냐면 집이 있으면 제가 아빠가 미국에 가셔서 부재 중일 때도 느끼지 못한 거였는데 아빠가 이제 3년 후에 돌아가셨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네, 새벽에 저희 엄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평소에 우는 분이 아니세요. 되게 강인하게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 마음 때문에 저희한테 이제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으셨는데 새벽 4시쯤인가 엄마가 너무 많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제 직감으로 아빠가 돌아가셨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우리 가정에 집이 있다면 지붕이 날아가고 벽면이 뜯겨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둥만 남아서 그 아버지의 부재가 바람이 휑 불고 그냥 비바람이 다 그냥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아빠가 없구나. 근데 끝내 한국으로 돌아오시지도 않고 가족들 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셨어요? 네. 그때 돌아가실 때에도 그냥 선물 반팔 티셔츠, 그때 당시에는 막 미제, 일제 이런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때 반팔 티셔츠 2벌 보내셨어요? 정도 보내주시고는 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3년 동안. 그 어렸을 때 집에 계실 땐 딸을 좀 그 유림 집사님 좀 이뻐하셨어요? 네, 저희가 아버지가 이제 4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보니까 네. 딸을 되게 바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태어날 때 되게 예뻐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술도 하시고 담배도 하셨어서 네. 화가 나면 예. 불같이 나시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네. 교회에서는 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하고 바르고 성가대도 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이제 화가 나시면 그렇게 막 화를 주체할 수 없이 가족들한테 쏟아붓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어머니께 의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반대로 또 어머니께 받은 상처가 더 크다고 또 들었어요. 네. 어떻게 된 거죠? 저희 엄마가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사회생활을 다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이제 할 일도 많지 않고 맞아요.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부대끼면서 겪어내야 하니까 엄마가 되게 스스로 더 강인해지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들고 피곤한 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희인데 저희 엄마는 이제 말로 말칼 같은 게 이제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이제 일을 하시고 나서 피곤해서 이제 네, 집에 집에, 퇴근해서 오시면 제가 그때는 주로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아유. 저도 막 힘들고 피곤하고 뭐 하기 싫은 날이 있어서 네네. 못하면 엄마는 바깥에서 너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이것도 못 해놓냐고 그렇게 막 혼을 내시는 게 짧지 않았어요. 길었어요. 아. 네,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힘들었고 또 저희 엄마가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너는 어쩌면 너희 아빠랑 똑같냐. 근데 그게 나도 그 말 들어. 네. 근데 그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돌아가시고 나서도 저한테 하루에 한 제 기억에 많이 들을 때는 한 6번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반항하고 이런 어른들한테 그런 성격이 아닌데 나중에는 한 대학생쯤 됐을 때는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제 안에서. 그래서 엄마 그 소리 너무 듣기 싫다고 너무 싫다고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그 소리는 멈췄으면 좋겠다. 그렇게 막 제가 처음으로 막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었는데 네. 그때부터 엄마가 그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되셨으니까 지금은 좀 어머니 마음 이해가 돼요? 그때 엄마가 어떠셨을까? 지금 어떠세요, 두 분이? 지금 엄마는 거의 비슷하세요. 근데 그때 엄마는 이제 그 어린 두 자녀를 네, 먹여 살려야 된다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안 하던 일을 네, 생전 해본 적 없는 일들을 찾아서 막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집에 오면 그 두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만 봐도 굉장히 내 현실에 폭발하는 거거든요. 네, 두 자녀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는 내 현실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강한 독설로 나오고 칼이 돼서 비수를 꼽는 것인데 그때는 어머니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네. 어디 풀어낼 데가 없으니까. 이제 성인이 되면 그 마음을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때 어릴 때는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나중에 저희 엄마가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자살하고 싶었던 그럼요. 때도 너무 많고 매일이 너무 그러셨을 거예요. 비굴하게 굴어야 될 때도 많고 그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실 때 비슷한 시기랑 맞물려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이제 엄마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날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처음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전에는 유림아 너여서 내가 너희 엄마를 붙여준 거야. 너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잖아. 그리고 네가 나의 딸인 것처럼 너희 엄마도 내 딸이다. 그렇죠. 엄마를 더 사랑해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제 안에 들어오면서 엄마가 엄마로 안 보이고 한
객체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꿈도 그때 꾸게 해주셨는데 저희 엄마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고등학생이 돼서 엄마를 꿈속에서 만나는 꿈이었어요. 영화 같은 얘기. 네, 그게 두 가지가 이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아, 하나님이 한 자매와 형제라고 하듯이 우리가 뭐 위아래 상관없이 엄마를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어떤 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의 딸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그러한 관계로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엄마에 대한 어떤 아픔이나 섭섭함이 그냥 싹 씻겨 녹았어요. 내려져 가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편은 누굴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 남편이 야곱이랑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야곱이랑 비슷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랑 너무 친해서 제가 사실은 결혼 전에 살짝 걱정을 했어요. 마마 보일까 봐. 네네. 아. 그래서 이게 정말 각 가정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예. 걱정이 그 정도로? 됐었는데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분리가 잘 안 되고 예. 싸울 때마다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시댁의 아들. 내 남편이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싸울 때 여보 아들로 가세요 다시. 내 남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렇게 뭐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요. 뭐 아니 남편이 시댁의 아들 같아요도 뭐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시부모는 내 남편의 부모예요. 네. 나의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그 많은 어르신들이 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시계가 멈춰요. 그러니까 왜 어르신들이 약간 뭐 고리타분하다 우리 젊은 층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시계가 지금 2021년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1981년도를 사시고 계시고 아직도 어떤 분은 91년에 멈추신 분, 75년에 멈추신 분들 뭐 다 시계가 멈춰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2021년을 사는 사람들에게 왜 1975년처럼 살지 않냐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021년을 살고 있는 젊은이 입장에선 이게 무슨 갑자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지?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세대적인 갈등들이 사실은 이 시부모, 손자, 며느리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남편의 통역자 역할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내 부모는 내 부모이고 내 장인 장모님은 우리 아내 장인 물론 잘해야 되지만 이걸 다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너는 며느리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왔어라는 것이 이제 무너진 지가 사실 깨진 지가 굉장히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중간에 통역자 역할인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각자 집안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느냐 계속 불씨가 남아서 분란을 일으키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뭐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남편하고는 오늘 같이 오셨잖아요. 네. 지금 많이 좀 좋아지셨어요? 어때요? 아, 네. 지금 저희가 1월 1일부터 교회에서 하는 온라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네. 온라인 기도회가 저녁 8시부터 이제 1시간 반 정도 예배인도 찬양과 예배인도 해주시고 그 뒤에 1시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계속 송출을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니까 네, 같이 가족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네. 같이 이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조금 바꿔주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하루는 제가 이제 1시간 이상 매일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한 2달 정도 들었을 때 네. 남편이 저한테 계속 그날도 뭐 오늘 나 이것도 했는데 자기는 알아주지도 않고 좀 뭐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다른 날 같으면 저도 같이 화를 냈을 텐데 그날은 남편이 유림 씨 나 좀 사랑해줘. 나 노력하고 있어. 사랑해줘. 앙탈로 보이는 거예요. 귀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채유림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내뱉었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그전에는
같이 싸우고 차라리 내가 입을 닫고 말지 네. 말을 안 했을 텐데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속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채유림 사랑한다는 거지? 채유림 사랑한다고? 제가 3번 물어보니까 남편이 그제서야 응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안에 뭔가 남편이 화살처럼 송곳처럼 찌르던 말들이 상처로 오지 않고 어떤 쿠션이나 강판이 생긴 것처럼 네. 그게 하나도 아프지가 않고 그 남편 안에서의 외침, 그 속사람의 그래요. 외침이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외침이라기보다 그 남편의 울분이죠. 남편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두 분 다 서로 안에서 날 좀 돌봐달라고, 내 얘기 좀 네, 들어달라고, 네.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얼마나 서글프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서로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서로 울고 짖는 아이들이 여기서 막 울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그 전에는 그 남편 아이의 울음을 듣지 않고, 네, 섭섭하기만 하고. 유림이라는 네. 아이가 자기 얘기 서로 아기들끼리 자기 울면서 자기 얘기 들으라고 네, 싸웠던 맞아요. 거예요. 되게 맞아요. 유치하게. 그렇죠. 네, 싸우면서도 너무 우리 유치한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기 싫어. 그렇죠. 네, 이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들기 시작했군요. 네. 남편도 어떻게 우리 유림 씨의 울분을 좀 듣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예. 저희가 이일성 목사님 1월 3일차 설교에서 네.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어요. 예. 그때 이제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성향, 네네. 그리고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계속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요구하는 성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남편한테 남편이 이렇게 되게 가부장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가 막 나왔어요. 그 예배 끝나는 그 뒷시간에 회개 기도가 나오면서 남편이 여보 내가 더 많이 죽어질게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도록 노력할게요. 먼저 남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남편에 대한 요구를 조금씩 줄여 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정말 한 번도 안 싸웠고 작은 싸움도 없었고. 그게 그 기도 힘이었네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다 네. 캐스터네츠 어리니까 예. 캐스터네츠 탬버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네. 같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예. 아이들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예. 저희가 그 동방사회복지관 같은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입양 아이들을 이제 대기하는 그 기관의 봉사활동을 가끔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가끔씩 갔었는데 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큰 아이가 아동부에서 30분씩 매일 기도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저도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과연 이 아이랑 30분 동안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처음에는 이제 10분 정도 한다는 생각으로 같이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수준에서 통성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네. 마음이 들어서 응애 나는 배가 고픈데 빨리 우유를 안 줘요. 선생님이 순서를 기다려야 줘요. 응애 나는 기저귀가 축축한데 빨리 안 떼줘요. 나는 응애 목마른데 물을 빨리 안 줘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요. 빨리빨리 해주는 엄마 아빠가 없고 울어도 금방 안아주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기저귀를 뗀 지 얼마 안 됐고 젖을 먹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갖고 있던 둘째도 와가지고 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40분이 지났어요. 근데 딱 기도 마치고 나서 엄마
몇 분 지났어요? 그래서 40분 지났어. 그랬더니 5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부터 이제 저희 아이들과 계속 매일 1시간씩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네. 하루는 큰아이가 계속 처음엔 조금 힘들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 기도가 자꾸 나와. 기도를 쉴 수 없겠어. 어머나. 기도가 너무 자꾸 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꾸 기도가 나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재작년 코로나 때 초창기에 제가 만화를 많이 보여줘서 네.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고 예. 너무 힘들다고 그래 기도하자 이랬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찬송가 암송을 숙제를 또 내주시는 게 있는데 10곡을 아빠랑 이 아이가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외우나 먼저 외우나 경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먼저 10곡을 외운 거예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찬송가 10곡을 다 외우고 나서는 하루 종일 찬송가를 불러야 하니까 엄마 근데 나 나쁜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느낀 게 진짜 우리 영은 세상의 것들, 뉴스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만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들을 채워질 때 그 하나님의 것들이 나오는구나. 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거든요. 무엇이 들어왔느냐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것들이 들어온 게 나오는 거니까 들어온 것이 아주 성스럽고 아주 좋은 영분이 들어오면 좋은 것으로 행동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남편분이 좀 사랑스럽고 그래요. 어떻게 좀 감정 표현이나 서로 좀 애정 표현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약간 다투고 이럴 때 네. 하도 아이들한테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우리 화해할 때는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걸로 하자 제가 일부러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미안해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뽀뽀 10번 해 그러면 남편이 싫어 안 할 거야 100번 할 거야 하고 한 30번 뽀뽀를 해주고 괜찮네요. 좋아요. 싸우지 말든가. 근데 이제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보면서 네.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기도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하나요? 저희가 파주의 임진각 놀이공원에 자주 가는데 그 평화놀이공원에 가면은 이제 북한으로 가는 인터체인지에서 유턴을 해야지 그 공원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우리 절로 쭉 가자 그래요. 월북이요? 네. 절로 저기 어디야? 저기 가보자. 저기는 갈 수가 없어. 왜 못 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북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 가는 길에 군부대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나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통일이 되면 뭘 준비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게 남편과 나의 어떤 회개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가정 안에 아이들의 회복의 기도 그게 결국은 진짜 사회와 국가의 기도로 확장되어 가는 거구나라는 그 원리를 처음으로 깨달았던 시간이었어요. 기도 스케일이 다르네요. 우리랑 우리랑 나라를 기도하고 위한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통일을 위한 기도를 하시네요. 시어머님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네, 지금 루게릭으로 투병 중에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럼 더 기도도 많이 필요하겠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하루는 할머니 기도를 하면서 막 남편이랑 저랑 아버님도 몸이 안 좋으실 때가 있고 막 이래서 기도를 하면 아이들이 엄마 기도하면 돼. 하나님은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는 사람도 낫게 해주신다고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걱정을 안 해요. 친구들이 그냥 다 기도하면 되는 줄 믿고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네.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어린 시절에 나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막 엄마에 대한 원망을 했던 시간들이 되게 엄마한테 지금 와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네. 되게 엄마가 혼자서 억척스럽게 진짜 우리를 키우셨구나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내가 왜 그렇게 옹졸하게 엄마를 생각했을까에 대한 회개 기도도 나오면서 시부모님에 대한 부분도 어머님이 아프시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어머님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머님에 대한 마음도 제가 자꾸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은 이제 서로 말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 중에서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네. 10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가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말의 무게가 그럼요. 남편과 내가 그동안 우리 가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혈과 육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면서 혈과 육으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로 언어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말만 뱉으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도 남편과 존댓말로 대화하세요? 네네. 잘하셨네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네. 또 같은 비슷한 이유로 부부간의 갈등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시댁 어르신들 때문에 또 어떤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네. 또 기도를 통해서 느끼셨던 점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한 번은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울 때 신문 기사를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명절날 며칠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 아직도 안 일어났어? 라는 이야기를 시부모님한테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너 아직 일도 안 하고 아침밥도 안 차리고 아직도 자고 있어? 들리고 친정엄마가 이야기해주면 너 피곤했구나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밭도 다져지지 못했구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과 뜻이 뭘까 기경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야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계속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시간이 많았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저희 가정 예배가 많이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저희끼리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힘들었는데 그 온라인으로 송출을 해주시니까 이제 듣기만 하면 돼서 그 말씀을 계속 먹고 또 그 뒤에 1시간 동안 계속 통성 기도를 같이 해주시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런 은혜들만 이렇게 목사님 말씀 중에 은혜들만 하나님 주신 은혜만 먹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걸 사모하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은혜 받은 게 너무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또 다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예요? 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유리만 너가 어릴 때 현모양처가 꿈이라고 했었는데 네가 나를 내조해 줄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신부로 내조하고 싶어요 라고 계속 기도하고 묻고 찾아가다 보면 우리 가정도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멘입니다. 정말 가정 예배와 기도가 세워지면 맞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을까 그럼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결론을 다
우리 집사님께서 다 결론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연희열 자매는 아직 결혼을 안 하셔서 공감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또 설마 정말 결혼하면 다 그럴까라는 걱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네. 어떤 문제도 진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근데 그걸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지 그게 열매 맺는 그런 가정도 이루고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부터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예. 이정수 씨는 또 부부 문제에 대해서 또 강의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네. 우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라는 정의가 부모 그리고 결혼 안 한 자식 이렇게 가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이제 부모님과 가족이 아닌 거예요. 이걸 빨리 받아들이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리고 그 부부가 분명히 한 팀이거든요. 부부와 가족이 한 팀인데 팀워크를 생각하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은 거예요. 팀워크라고 하면은 이 팀의 구성원의 능력치가 낮아도 그 팀의 팀워크가 좋으면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성능이 실력이 더 뛰어날 수 있게 내가 서포트 해주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계속 연구하다 보면 사실 싸우는 것보다도 이 사람한테 도움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부부끼리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받고 무슨 싶은 도움을 받고 싶은 줄 것인가에 대해서만 맞아요.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팀워크를 살려내서 좋은 팀으로 우리가 같이 우승해낼 수 있느냐 함께 고민하는 부부가 됐습니다.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이에서 어른이 될 때 달라지는 것이 저거 아니겠어요? 아이일 때는 뭘 달라고만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거를. 어른이 되면 비로소 내가 줄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른이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서 아내와 남편에게도 계속 아이처럼 달라고만 하기 때문에 사실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옛말 중에 뭐 틀린 말 없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바뀌어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아까 오프닝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부부싸움은 칼로 상대방의 살을 베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유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있었지만 결국 접착제로 아슬아슬하게 붙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조심 다루지 않으면 더 그 처음보다 더 크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상대를 조심조심스럽게 받들어야 돼요. 저는 결혼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신부의 어머님과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남자들은 결국 아버지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게 되고 딸들은 어머니의 성향을 많이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럼 과연 이 여자의 어머니와 남자의 아버지가 결혼한다면 내가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까? 엄마 그런 거 하지 마. 아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분명히 더 조심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코칭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내가 나에게도 그런 코칭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배려,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뭔가 내가 나에게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느끼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봐요. 별표 모양인 모양과 네모 모양인 모양체가 합쳐지려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서로 반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모양체가 맞아야 이게 하나가 되니까 그걸 성령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내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이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저는 오히려 셋째가 감사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였을 거라고 봐요. 우리 셋째가 폴란드 증후군이라는 다소 낯선 병명의 이름으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남편분도 그 모형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 유림 집사님도 모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또 이렇게 예배드린 이 시간들이 나의 모형을 바뀌어가는 시간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또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나중에 미래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후배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간증 나눠주시고 또 경험담도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너무나 이쁘게 잘 자라주기를 또 저희도 기도하겠고요. 두 분 늘 행복하시기를 뽀뽀 100번씩 해주시면서 네,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